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 백서에서 언급한 스텔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파이코인과 스텔라 루멘의 계속적인 연관성을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서로 간 상관관계, 연관성 이런 부분을 이번 시간은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시황 분석도 좀 해보고 제 생각과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아무튼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황 분석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1월 13일에 어떻게 나옵니까? 자, 블룸버그 ETF 분석가인 에릭 발추나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 이후에 이틀 동안 8억 1,900만 달러, 1조 769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순유출을 기록을 했고 GBTC에서 5억 7,900만 달러의 순유출이 있었으며 나머지 전체에서 14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 블랙록이 5억 달러 유입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피델리티가 그를 이어왔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그 이후에 블랙록 CEO가 이거 코인코드에서 제공한 것들이고요. 자, 블랙록 CEO는 이더리움 현물 ETF와 비트코인을 말한다라고 해가지고 자, 보시면은 승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바네크 등의 것은 그 중에서도 최초로 5월 결과 발표 예정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ETF 현물 ETF를 신청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5월에 결과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다만 대기업은 JP 모건 같은 경우에 5월에 SEC가 승인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지만 5월까지 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ETF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자, 이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많이 실리고들 있는데 한편 SEC 갠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을 특정은 하지 않았지만 스테이킹 기반의 유명 상표는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발언해 왔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은 있어서 실제로 ETF가 승인되고 이후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런 정도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로빈후드 CBO 대부분 GBTC 판매자는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을 투자했다라고 해서 뭔가 ETF로 자금이 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보시면 로빈후드 CEO는 이렇게 인터뷰에서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거래자의 행동을 관찰했다라고 해서 구매자의 3분의 1은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해 자산을 매각을 했고 퇴직 계좌에서 발생을 했어요. GBTC 판매자들은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을 투입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JP 모건 분석가는 SEC가 5월 이전에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분류할 확률은 50% 미만이다라고 얘기해서 ETF, 이더리움 ETF 자체는 좀 낮게 보고 있다. 현재 아직은 4개월 남았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JP 모건 니콜라오스 이렇게 파르기니 조글로 전략가는 13일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SEC가 이더리움 ETF 현물을 승인하려면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해야 된다고 밝혔는데 SEC가 5월 이전에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50%를 넘지 않을 것이다 해서 뭔가 현재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ETF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현물 ETF의 탄생으로 중앙 집권화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갠슬러의 발언이 이 승인 직후의 내용은 이번 승인은 다른 암호화폐 현물 ETF도 승인할 것이라는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는데 찬성표를 던졌고 지금까지 SEC는 ETF 모두 비승인했지만 비트코인 ETF는 뭔가 강요당했다. 그렇죠? 재판의 판결에 의해 약간의 강요당했다라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도 갠슬러가 승인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GBTC 매도와 FTX의 파산 자산 매도가 BTC 하락 이유 중에 하나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업비트나 이런 다른 코인 시장들 쭉 한번 살펴보면 알겠지만 코인 시장이 많이 좀 빠졌어요. 그쵸? 스카라무치가 우리가 본 두 번째 일은 FTX의 파산 재산이 ETF에 잘 안착한 후에 매각됐다는 것이고 비트코인의 매도 물량이 매우 많아 공급 과잉은 향후 6에서 8 거래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아직 이러한 ETF를 판매할 수 없고 8일 이내에 시작할 것이다 전망을 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한 1월 22일 정도에서 한
6일 정도 되는 그 주간 있죠. 요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쯤이면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어쨌든 고점 대비 한 6,50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지금 10% 이상이 빠졌어요. 그쵸? 이것은 상당히 좀 코인 시장에 안 좋게 작용을 할, 그리고 또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에는 약간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도 좀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코인에 대한 얘기 이제 그만하고 파이코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GCV 관련한 내용인데 대한 훌륭한 계산이다 해가지고 0.0000314 파이 한 박스에 팔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전용 활성탄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약품 같기도 하고, 근데 약품, 의약품을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 판매가 좀 안 되는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뭔가 판매가 자유롭게 되나 봅니다. 그렇죠? 투석 요법과 관련된 가려움증을 줄이고, 그리고 중독이나 약물 과다 복용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이 된다라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죠? 좀 의문점이 많이 가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겠고, 세계 디지털 통화로 파이는 파일비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히 높은 가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1파이의 게시자는 31만 4,159달러, 그리고 파이오니어의 커뮤니티의 합의 이전에 세부 작업을 수행했다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 여러분들한테 주의하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 파이 컨버터가 사실상 큰 의미를 갖진 않는다. 그리고 이미 1파이 자체를 31만 4,159달러라는 요런 걸로 좀 가져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컨센서스에 대한 밸류하고 실제 환산 가격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 컨버터는 사실 계산기 두들기는 방식, 그쵸? 요런 거를 좀 간소화시켜놔서 좋긴 하지만 이걸 너무 우리가 31만 4,159달러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좀 골머리 아픈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파이의 지금 위치를 보면은 폐쇄형 메인넷이에요. 그쵸? 쭉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베타로 시작을 했고 2018년, 그리고 나서 테스트넷으로 시작을 했어요. 페이스2 해가지고 2020년 3월 14일에. 그래서 테스트넷이 쭉 있다가 폐쇄형 메인넷이 알려졌고, 그리고 이게 2021년 12월에 시작이 돼가지고 쭉 지금까지 오픈형 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이런 기다림의 절차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면은 요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18년도부터 19년도 해서 이렇게 20년도까지 20년 3월 14일에 이 테스트넷이 시작이 됐다면, 그 이후에 쭉 해가지고 언제 소식이 나왔다고 했죠? 자, 쭉 내려서 2021년도 12월에 나왔습니다. 자, 이 기간까지는 1년 9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요 기간을 좀 더 일정하게 가기 위해서 생각해 본 게, 이후에 이제 1년 9개월이 지났을 때는 2023년이죠. 1년이 지나면 2022년이 아니라 2023년 9월이 돼야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일정하진 않겠죠. 왜? 과거에 2021년도 12월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 개방형 네트워크 해가지고 요것이 이제 백서를 통해서 나와 있던 내용이었어요. 로드맵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 파이데이에서 3월 14일, 그리고 파이투데이 6월 28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이 과거에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 너무 2024년이라고 우리가 파이 코어 팀에서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요거에 대한 못을 박을 게 아니고, 요거에 대해서 안 되면 이제 나락이다 이렇게 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2024년도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높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포커스를 찍은 만큼, 초점을 찍은 만큼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요런 실정인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안에 이 메인넷을 승부 보겠다 했다라는 이 목표점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파이코어 팀이 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좀 높게 사고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한편 뭐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뭐 31만 4,159달러는 GCV에 거래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건 스텔라, 이제 소로반에 대한 내용들인데, 요거 보기 전에 잠깐 요번에 좀 현황을 한번 보죠. 지금 413만 개의 지갑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는데, 활성화된 지갑을 보면은 어저께가 가장 피크치였습니다. 36,000.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예 빵입니다. 그렇죠? 뭔가 되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건데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이럴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여전히 일단 KYC의 수치는 좀 올라갔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20만이었는데 약간 올라갔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의미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로드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고 약간씩 뭔가 줄어들면서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는 좀 정체기가 있었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을 되게 높게 사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혹시 본인이 진짜 21살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17살 때부터 채굴을 했다, 이런 거 자체가 만약에 있다면요, 제가 이분은 그냥 뭐 이유 없어요.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이거 카페에 올라와 있던 내용인데,
미성년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해왔다고 합니다. 벌써 21살이고 17살 때 우연히 인터넷 검색하다가 오게 됐는데 잘 버틸 수 있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큰 기대감 없이 클릭을 했는데 제가 이분은 정말 뭐 존경을 하고 되든 안 되든 일단 이분은 본인이 내가 저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네이버 뭐 이렇게 메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면서 인증하시면은 제가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저는 이런 학생분들을 갖다 응원하고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멋있고 1500개 이렇게 스스로 모았다라는 거잖아요. 전 진짜 대단해요. 학생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버스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마을 버스라는 게 있고 그렇죠. 일반 버스라는 게 있어요. 자, 일반 버스는 보통 한 뭐 500원이라고 쳤을 때 마을 버스는 훨씬 싼 가격에 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 200원이라고 치면 여러분들 버스로도 갈 수 있고 마을 버스로도 갈 수 있는데 마을 버스는 뭐 그 지역 거기만 가고 뭐 버스는 좀 돌아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요. 자, 엄마 나 용돈 줘 해가지고 이제 교통비 버스 학교를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니면 이제 한 달에 제가 3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3만 원. 너무 많나요? 이 시세로 맞춰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2만 원을 받아요. 2만 원. 2만 원을 받는데 이걸로 이제 한 달 버스비인데 이 버스 타는 거 자체가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면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2만 원도 아꼈던 사람이에요. 한 달에. 그래서 이 2만 원이 여러분들 12개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24만 원이 됩니다. 전 이런 식으로 살아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자 3년 동안 열심히 모은 걸로 어떻게 했다? 넷북을 샀어요. 넷북. 이 노트북인데 요즘엔 옛날엔 넷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한창 저기 할 때. 넷북을 사가지고 내가 이런 것도 모았구나. 이제 이런 걸 갖다 얘기를 했어요. 넷북인데 이게 빠졌다. 세핑이 아니라 모두 걸어 다니진 않았어요. 72만 원인데 뭐 여기에 또 부수적으로 받는 용돈들이 조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용돈이 이제 엄마한테 받는 게 아니라 뭐 추석, 뭐 설 이럴 때 받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열심히 모았죠. 넷북을 샀는데 이 넷북 좀 좋은 거 이제 중고로 샀어요. 중고로. 어쨌든 저는 컴퓨터라는 게 당시에 있었지만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넷북이라는 걸 사서 갖고 다니면서 하고 싶다라는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샀는데 제가 이 학생분을 보면서 요런 친구를 되게 존경을 하고 진짜 제 어릴 때 생각이 나서 커피 한 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메일로 자신이 그 썼던 글 인증해 주시면은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17살이라는 지금 21살이라는 거 꼭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서 자, 스텔라 소로반의 스마트 계약 버전이 20.0.1에서 더욱 발전된 20.1.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검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만 이제 소로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1월 30일이면은 파이가 어떻게 된다? 뭐 많은 이 KYC 검증도 할 수 있고 인증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량 유입이 되고 뭐 앱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다 좋은데 진짜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파이는요. 하나의 메인넷이에요. 그렇죠. 메인넷을 할 거면 이거 하나의 코인입니다. 코인. 코인이에요. 스텔라 이미 메인넷이 됐어요. 그 하나 얘도 코인이에요. 근데 파이하고 스텔라를 엮는 건 좋은데 과연 파이는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엮여 있냐. 이제 이거를 백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164원이에요. 한 개당. 근데 이 스텔라 루멘하고 우리가 굳이 엮여봐야 좋을 게 있냐라고 단면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과연 백서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길래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길래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됐는가. 자, 백서에서는 자 보면은 100억 파이는 미래 비영리 단체에서 관리할 커뮤니티 조직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예약이 된다. 대부분의 탈중앙화 네트워크 또는 암호화폐는 비록 탈중앙화더라도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생태계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이더리움 스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새벽에 올려드린 내용 있죠. 스텔라 파이 그래서 파이가 스텔라에다가 뭐 400억 개를 보냈다 있죠. 이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왜? 백서에서도 지금 보면은 100억 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에다가는 어쨌든 100억 파이 정도를 쓰겠다라는 이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스텔라 400억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여기서 백서에서 증명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새벽에는 백서를 살펴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 자, 그리고 뭐 개방형 네트워크 이거는 아까 언급했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스텔라가 나와 있던 부분이 백서에서는 이 부분인데요.
SCP 알고리즘의 아름다운 속성은 블록체인보다 더 일반적이라는 것이고, 노드의 분산 시스템에 전반전에 걸쳐서 합의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스텔라 네트워크는 이를 이용해서 스텔라 네트워크 인플레이션을 계산하고 새로 발행된 토큰을 모두 스텔라 코인 보유자에게 비례적으로 할당한다 라고 돼 있고, 파이 네트워크는 SCP를 하루에 한 번 사용하여 특정 날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파이 광부 해가지고에 걸쳐 네트워크 전체에 새로운 파이 분포를 계산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SCP를 하루에 한 번 사용을 해가지고 라고 돼 있죠. 유사한 방식이라고 돼 있어요. 자, 유사한.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스텔라를 갖다가 사용을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스텔라 기반이 아니라 자체적인 코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텔라는 스텔라고 파이는 파이인데, 이런 스텔라의 원리를 이용한다. 그쵸? 원리를 이용해서 파이도 이런 원리처럼 하겠다라는 거지, 스텔라와 동일하게 친다? 이렇지는 않아요. 스텔라 만약에 동일하게 친다 그럼 끔찍하죠. 164원인데 요런데 164원이면 1파이당 이렇게 되면 팔 거예요. 아주 그냥 개거품을 물고 이제 눈이 막 뒤집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텔라가 과연 이 소로반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파이하고의 연관성을 갖다 지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1월 30일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파이는 파이대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냥 결정적인 건 뭐냐, 결정적인 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뭐 파이가 숨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파이 코어팀에서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들은 당연히 코어팀에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뭐 스텔라하고 파이하고 우리가 연관성 억지로 껴맞추기 하면서 그런 기대감만 올릴 것 같으면은 차라리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파이하고 스텔라하고 자꾸 연관성 짓는 이런 기대감, 오히려 파이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텔라가 만약에 가격이 이더처럼 하나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 사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게 긍정적인 역할이나 결과로 초래할 것 같진 않아 보인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